네, 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참 오래도 합니다. 수도권 서남부 격전지 탐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보셨던 그 지도죠? 지난 시간에 수원과 안산, 군포, 의왕 각 지자체마다 그 도시계획상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일대로 개발의 방향과 흐름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도시계획 그 기본적인 부분 두고요. 나머지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시그널 그냥 제 맘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정부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은근히 시장에다가 그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죠.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 대규모 전력시설을 인근에 넣어준다던가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그에 앞서서 상하수도를 정비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개발에 앞서서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든다던가 산업단지를 만든다던가 그런 대규모 개발에 앞서서 주는 신호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건 위례신도시 쪽이죠. 이 범위가 위례신도시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성남시와 하남시와 서울시 이 세 개 지역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위례신도시입니다. 이 위례신도시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송파구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지 자체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옆쪽 보면은 남한산성 그러니까 개발하기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다 그린벨트였고요. 근데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근에다가 보금자리 지구를 만들어주고 공공주택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시그널을 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 달에 12월 달에 발표될 제3기 신도시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요 위에 있는 간북지구예요. 하남 위쪽에. 그래서 그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요 일대가 상당히 또 개발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위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면은 로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건 봐야죠.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한 분양받으면 전매 제한을 이제 꽤 세게 걸어버린다고 발표가 됐으니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영상 때, 그러니까 이거 전에 영상이죠. 거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2009년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발표됐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경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시군별 개발 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단지와 연계하면서 자족적 신성장 거점을 조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위례신도시를 보여드리고 제가 수도권 서남부 일대를 얘기하다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공주택단지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권 때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때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단지는 문재인 정권 때 어쨌든 정권은 다르지만 공공주택들을 지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군별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공공주택단지와 공공주택단지를 지정을 하면 그거랑 연계해서 자족적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자리가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거점을 조성해라 라는 문서입니다. 또 상세 내용 하나 보자면 활용 방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거, 교육, 문화, 레저, 산업, 의료, 공공체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 성장 복합단지로 조성 보금자리 주택단지와 연계하여 주거, 산업,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근의 그린벨트 중에 일부 풀어가지고 집 덜렁 지어놓으면 택지지구 덜렁 지어놓으면 거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주거 기능이 있으면 그 인근의 산업이라든가 문화 등이 어우러진 그런 복합개발이 추진되어야 모처럼 푼 그린벨트가 의미가 있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경우가 좀 다른 지역이에요. 또 하나의 예입니다. 어디냐면 지난번에 발표됐던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근데 공공주택지구 치고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다른 지역들은 10만 평, 15만 평, 20만 평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심지어 10만 평이 안 되는 곳도 있죠. 근데 이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45만 평이나 지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죠. 그리고 요거 발표된 전후로 해가지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원순환 특화 산업단지예요. 이거는 뭐 이름은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고물상을 좀 더 첨단화 시키는 거. 그냥 산업단지가 있으면 인근에 어떤 산업단지가 있고 뭔가 공장이 돌아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폐기물들을 받아다가 고물상처럼 폐기물 받아다가 그거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원을 순환시켜주는 그런 특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부산 생곡지구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좀 효과를 잘 보고 있죠. 이 시흥 거모에도 요 자원순환 특화 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는데 VCT라는 게 들어갑니다. VCT. 이게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요. 규모가 무려 66만 평이나 됩니다. 산업단지가 저 정도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여기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미래를 위한 첨단 자동차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곳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스마트 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5 신도시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랑 같이, 그리고 VCT와 함께 해서 요 시흥 일대가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서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VCT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앞으로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 산업단지, 뭐 자원순환 특화 산업단지 요 일대 사는 다니는 사람들은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이쪽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공주택단지를 만들면 공공주택지구를 만들면 그거 하나만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의 산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뭔가 배우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규제로 묶여있던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새로 개발할 때는요,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개발이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개발은 사실 어려워요. 그때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공택지 등을 지정해서요, 인구 유입을 유도해서 사업성을 확보합니다. 사실 사업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공영개발이라 해서 그냥 국가에서 만들고 지자체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돈이 안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공에서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돼 버리면, 적자로 그냥 끝나버리면 국민들이 소중한 세금을 들여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손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공공개발이 됐던 그리고 민간 개발이 됐던 간에 이 사업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만들어주면 그 인근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근 지역의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적어도 그거와 관련된 뭔가 사업성은 갖추게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은요, 보금자리 주택 관련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러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잘한 공공주택을 지정해 주는 것은 그 일대에 대한 대규모 개발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한다 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 그동안 저희가 봤던 지역이죠.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요, 인근의 개발 계획도를 다 체크하게 된 겁니다. 여기 빠져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 그 인근의 택지지구만 다 찝은 거예요. 의왕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의왕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의왕 월암 공공주택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뉴스테이는 아까 박근혜 정부 때 진행하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의왕시에서 이번에 발표된 게 초평 2지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일단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고시가 떨어지고 뭔가 정확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니까 예정이죠. 그리고 군포 송정 보금자리 주택은 보금자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진행했던 거고,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공공주택단지입니다. 저 위에 군포 대야미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진행이 좀 빠른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의왕 월암 공공주택은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했던 그런 공공주택입니다. 그리고 안산 사사, 이게 사사 공공에 써있으니까 좀 오타하긴 한데 사사동입니다. 사사동. 그래서 안산 사사지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안산 4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원 당수 공공주택 있죠. 여기는 당장 이번 달부터, 그러니까 2018년 11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무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오픈된 게 없으니까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단지 치고 보상금이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요 지금 나와 있는 안산 태콤단지라든가 반월 도금 산업단지는 이미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이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산업단지 저 위에 군포 첨단 산업단지와 의왕 테크노파크는 지금 조성 중이거나 조성할 예정인 산업단지입니다. 둘 다 첨단 산업단지라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사실 그게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니었는데. 자, 그리고 수원하면은 이 지역에 이 대학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4년제 대학교가요,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는 분류, 그러니까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킨다 해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거의 최고봉이 4년제 대학교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인구들이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 4년제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이제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이 인근은 다 그린벨트고 다 개발도 안 되고 그런 지역들인데 무슨 택지 이렇게 많이 만들까요? 그럼 집만 이렇게 덜렁 만들고 말까요? 아니면 여기 인근에 그냥 기존에 산업단지가 몇 개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 몇 개 만들어지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수원, 안산, 의왕, 군포 이 지역들의 개발 압력을 보면 수원은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요 42번 국도를 축으로 해서 개발축을 밀고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에도 송정지구를 내세워서요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왕은 초평지구라든가 월암지구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개발 압력과 개발 계획들이 다 몰리는 지역이 이 인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는 사실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굉장히 빽빽하죠. 이런 경우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큰 규모의 개발할 때 은근히 안 빠지고 꼭 끼는 게 뭐가 있냐면 큰 물입니다. 물. 여기는 왕성저수지라는 큰 저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무려 3편을 이어오면서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격전지라고 언급했던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지역의 접경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그리고 인근 공공택지 등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수도권 서남부 접경지 일대 이야기는요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좋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주말에 제가 직접 다녀온 군포 송정지구랑 수원 당수지구 이쪽의 모습을 담아둘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 같이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지만 현장의 모습만 따로 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